열이라는 작품을 배우 오디션에서 사용하신다고요? 네.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조단역으로 오는 친구들 중에 주연 배우와 같은 소속사에 있거나 뭐 매니지먼트끼리 잘 알면 이 친구들은 화차라는 시나리오를 읽고 와요. 그래서 우리 거를 주면 내가 생각하기엔 괜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첫 번째로는 되게 전형적인 연극 대본. 왜 연극 영화과 학생일 때 반드시 했을 법한 안톤 체홉 벚꽃동산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네. 하나 몇 페이지를 준비해요. 여성용, 남성용으로.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냈던 게 뭐냐면 열이라는 단편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왜 할머니한테 네. 어느 순간 자기가 확 다 말해버리면서 네. 모든 마음이 편해지는 그 순간에 두 페이지 있잖아요. 아. 이 두 페이지를 나눠줘요. 이 열이라는 단편은 이제 별거 중인 남편이 이제 육아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람나서 해보면서 도망간 아내로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죠. 네. 아내도 바람 났지만 네. 사실 자기도 바람 네. 중인데 네. 별거 중이고 아내가 네. 없어가지고 육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가 이제 육아 도우미 베이비시터로 돌아왔는데 할머니 앞에서 이제 마지막에 고해성사 비스무리하게 자기 감정을 막 토로를 하죠. 예. 그 두 페이지 정도를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사전에 다 나눠줬어요. 알아서 준비해 오세요. 이거를 언제도 했었냐면 요번에 그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이라는 드라마를 준비할 때도 조단역 오디션을 똑같이 했어요. 시간을 얼마나 주십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드립니다. 아, 뭐 안톤 체홉의 거야 뭐 뻔한 거고요. 네. 연극영화과를 나온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딱 시작할 때 몇 개를 주면 이건 제가 졸업작품으로 했던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미 자신만만하고 문제는 열인 거예요. 네. 제일 잘못되는 경우 망하셨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네. 나무위키에서 레이먼드 카버를 쳐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레이먼드 카버라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분들이 이제 죄송하지만 꼴찌. 이게 카버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은 아니잖아요. 네. 열. 그래서 아마 조단역 그 지원자분이 이 단편을 처음 보실 건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석할지 방향을 못 잡겠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카버는 뭐 무슨 작가다. 네. 그래서 뭘 대표한다. 갑자기 저한테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10명이면 6명이 그러세요. 근데 연기도 그렇게 되면 재미없고 선생님 연기가 뭐가 재밌겠어요. 뭘 가르치는 연기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걸 네. 준 걸. 그럼 이제 6명은 순위 바뀌어요. 이제 그럼 4명 중에 네. 그 다음은 뭐냐면 그래서 너는 읽었냐. 내가 이 두 페이지를 줬는데 네. 그래서 너는 이 단편을 다 읽고 왔니? 안 읽고 왔니? 네. 그 티가 나나요? 나요. 그러면 어디서 티가 나냐면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그냥 읽는 거예요. 제 앞에서. 읽는데 앞에 감정서부터 준비해서 그 다음을 쫙 읽어주시죠. 이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걸로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배우에게 저는 제일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나리오나 대본에 대한 문해도가 높아야지만 연기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두 페이지를 드린 거에는 문해력을 보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읽었느냐. 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되게 저 친구는 연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 왜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지? 하고 얘기를 해보면 언제나 시나리오나 대본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나는 슬프라고 쓴 건데 이 친구는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아. 그때 이제 크게 깨달은 바 있어서 그 다음에는 촬영하기 전에 리허설 전체를 할 때 전 꼭 호호 할머니처럼 옛날 얘기를 배우들한테 해줘요. 오늘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이 씬들은 네. 누가 어떤 감정으로 갔다가 이런 일을 겪어서 이런 마음이 들지만 울지는 않기로 결심하는 그 결기를 조금 보여줘야 되는 씬입니다. 네. 라고 이렇게 한번 교통정리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되게 잘 풀려요, 모든 게. 근데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문해력. 배우가 되고 싶어요 라는 친구한테 제가 언제나 하는 첫 번째 조언은 죽어라 하고 소설을 읽으세요. 큰 소리로. 옆집 사람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말고 큰 소리로 읽으세요. 네. 아주 오랫동안 여러 권을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가져온 거죠, 오디션에. 근데 가끔 변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박해준 배우는 네. 화차 때 이걸 가지고 이 남자가 그 모든 것이 끝난 뒤 또 다른 자기 친구에게 그때 그 할머니가 뭐였다고 나는 내 얘기를 다 했던 걸까? 라며 친구에게 그때 그거를 설명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디션 그렇게 좀 창의적으로 해도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생긴 것도 잘생긴 친구가. 그때 이제 박해준 배우가 더 이상 연기를 안 하고 잠깐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네. 일종의 복귀처럼 우리 작품의 오디션을 본 거였거든요. 네. 그 이성균 배우가 자기 학교 후배들 중에 연기는 되게 잘하는데 매니지먼트가 없어서 기회조차 없는 친구들 네. 한 6명 정도를 저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그 6명이 전부 다 1등부터 6등이었어요. 네. 전체 중에 그 정도로 잘했던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 뭐 진성규, 뭐 김민재, 박혜준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보물상자를 네. 선물 받은 이희준 뭐 이런 친구. 근데 그때 혜준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화차 때 처음 했었으니까 그게 거의 저의 첫 한- 경험이죠. 네. 한 10몇 년 전에 첫 경험이에요. 이 연로. 친구가 네, 너무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들어와서 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들고 있길래 읽으려고 그러나? 근데 이렇게 저는요 뭘 좀 준비해봤는데 마음대로 해봐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라고. 정말 기대 안 했어요. 일단 해보세요.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내가 얼마 전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가 한번 성찰된 상태의 얘인 거지. 이 열 단편의 후일담을 그렇죠. 자기가 써서 네, 그거를 자기가 연기를 준비해서 한 연기를 거네요. 한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제 인생의 1등이에요. 요번에 사마귀 오디션을 할 때도 네. 그 비슷한 걸 해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혹시라도 배우 지망을 하시는 분이 이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그 괴팍한 감독이 쓸데없이 시나리오나 대본을 안 주고 왜 소설에 2페이지를 주지? 라고 했을 때 그게 괴팍해서만은 아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쪽에 있는 모든 감독이나 촬영 감독이나 우리 모두는 네. 오로지 하나 당신들이 최고의 순간이 되기만을 바라기 위한 준비를 한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 놀리거나 괴롭힐 리가 있겠냐.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